기지시 줄다리기.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에서는 윤년마다 열리는 줄다리기가 올해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줄다리기를 위한 볏질 모기가 시작된다. 무형문화재 기시 줄다리기 기능 보유자 이우영 씨의 지휘로 동네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협동해 집 모으기에 나선다. 줄 꼬기 위한 집단은 약 4만 단이 소요되며 인력은 20명이 25일에서 30일간 작업하게 돼 미리미리 준비가 시작된다. 짚이 한 곳에 산더미처럼 모아지면 습기에 의한 부패를 막아야 한다. 큰 독에 물을 채우고 소금을 타서 집더미에 고루고루 뿌려둔다. 짚이 너무 말라도 약해지며 또 습하면 썩어 들어가 이를 막기 위함이다. 줄 만들기를 비롯해 운반, 줄 당기기 등에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이므로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각 부서를 정하고 담당자를 결정하는 임원회의를 갖는다. 당주는 제1까지 매일 목욕 재개를 하며 집 앞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쳐 부정한 것을 막으며 상가나 흉사가 있는 집은 아예 출입을 삼가하게 된다. 제사에 쓸 술, 곧 제주는 100일주를 국수봉에다 묻어 담근다. 기지시란 틀못 시장이다. 지세가 배틀 모양이 됐다고 하며 서쪽에 대동샘못이 있다. 행사가 가까워지면 연못에서 줄을 꼬을 줄틀을 끌어낸다. 줄틀의 나무 재질은 질기고 탄탄한 참나무로 만들었으며 쇠붙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나무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줄을 꼴 시장통 거리에 틀을 옮겨놓고 조립한다. 먼저 산바리를 조립하는데 고정 산바리와 유동 산바리 두 벌이 필요하게 된다. 길고 굵은 통나무 3개로 입체 삼각형을 세우는데 산바리는 줄틀을 장치하는데 기본 지주가 된다. 다음 굴머리가 있는데 참나무 널판으로 가로 3m, 세로 60cm, 두께 20cm로 중앙에 굴레통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3개의 굴레통이 들어가 작은 줄로부터 중간 대형 줄을 틀어 꼬는 가장 중요한 받침 역할을 한다. 굴레통이란 양 끝에 구멍이 있고 손잡이와 줄거리가 있어 굴머리에 넣어 줄을 꼰다. 그 외에 사침이대, 사침이 조절대, 매통 등을 사용해서 줄을 꼰다. 줄틀을 조립하면 줄꼬기를 시작한다. 한 가닥의 줄은 약 300날의 집날로 들여져 있다. 줄꼬기 시작은 먼저 작은 집단을 한 주먹씩 이어 꼬아서 길이 200m 정도 되도록 한다.
다음 작은 줄 70가닥을 장터 한복판의 노상에 늘어놓고 다시 엮어서 종으로 말아 양 끝을 줄틀에 매달고 단단하게 비벼 꼰다.
이와 같이 70가닥짜리 3개를 만들면 대형 줄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 대형줄의 가닥수는 210가닥으로 곁줄과 묶음줄 등을 합하여 원형의 줄이 된다. 줄꼬기에 필요한 집단은 약 4만 단이고 인력은 20명이 25일에서 30일간을 작업하게 되며 마지막 큰 줄은 수천 수백 명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힘을 모아야 이룩할 수 있다. 줄을 꼬는 과정은 마치 삼배를 매서 짜는 형상과 같은데 도투마리와 사치미대와 배오를 나는 형상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줄은 총 200m, 직경 1m 정도가 된다. 줄은 원줄과 곁줄이 있으며 타원형의 머리와 고리가 있고 암줄과 숫줄로 구분하게 된다. 암줄의 머리는 타원형이며 숫줄의 머리 부분은 원형에 가깝도록 만든다. 본격적인 당제에 앞서 간단한 제를 지낸다. 완성된 줄머리에도 간단한 상차림으로 제를 올린다. 사방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국수정. 문화재위원 임동건 교수는 줄다리기의 배경과 특성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줄다리기는 그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줄다리기 하는 형과 그리고 남녀가 줄다리기로 하는 형,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틀무시, 당진군 기지시 줄다리기는 남성끼리 줄다리기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 지방의 줄다리기와 틀무시 줄다리가 다른 것은 남성끼리 줄다리기를 하되 줄다리기에 앞서서 바로 이곳 국사봉에서 당제를 지난 다음에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제의식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만 또 이곳 국수봉이 당제는 이 근처에 있는 신암사의 주지가 와서 산신경을 입고 당제를 한다는 것이 또한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기지시 줄다리기는 샤머니즘과 불교가 습합된 상태로서 당제가 이루어지고 당제가 끝난 다음에 줄다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줄다리기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지시 지형이, 풍수적인 지형이 선녀 직금형이라고 해서 선녀가 별을 짜는 형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을 짤 적에는 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별을 서로 잡아당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다리기가 유래했다는 설도 있기는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줄다리기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농경 의식이 하나로서 줄다리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틀무시는 수하와 수상, 그러니까 바다 쪽과 산악 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줄다리기를 해서 수상 쪽이 이기면 산악 쪽에서 풍년이 들고 그리고 수하 쪽에서 승리를 거두면 바다 쪽 마을에서 풍년을 든다는 그러한 농경 천북 의식으로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오랜 전승을 가지고 있는 이 줄다리기가 현재 줄이 크기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줄이 큰 줄이 바로 이 틀무시 줄다리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틀무시에서는 이 줄다리가 끝난 다음에 그 민간 신앙과의 그 밀착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줄다리가 끝난 다음에 줄을 농가에서 썰어서 비료로 쓰는 그러한 형태, 또는 한강 상류에서는 줄을 한강 얼음 위에다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동과 함께 줄이 떠내려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모포지방에서는 줄을 다 쓴 다음에 당안이로 줄을 모셔다가 암줄과 숫줄을 포개 놓음으로써 하나의 자웅신을 상징을 해가지고 그것이 풍년을 기원한 것입니다만은 이 틀무시에서는 줄을 다 쓴 다음에 농경 의식과 연결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는 승리를 거둔 줄을 갖다가 논에다 비료 쓰면 풍년이 든다고 해서 줄다리가 끝난 다음에 농군들이 줄을 끌어가는 그런 현상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일무술에 옴바라. 이 행사의 첫 의식으로 당제를 지내면서 유, 불, 선, 삼도의 제를 올려 기복제액을 빌고 국태민안과 희화년풍을 축원한다. 이 유불선 삼위일체야말로 극심했던 온갖 재앙과 불행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순박한 민간 신앙이었던 것이다. 이곳은 바로 유불선의 제향을 지내는데 불교 의식을 담당하는 신암사. 신암사 주지
청봉 스님의 불공이 행해지고 있다. 줄다리기와 함께 기제시는 장터를 중심으로 각종 민속 행사와 놀이로 붐비기 시작한다. 먼저 여러 고을의 농악팀이 거리를 누비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구고 다닌다. 기능 보유자 이우영 씨는 이고장 문화재가 시작된 것은 오랜 아득한 옛날부터 시작돼 왔었습니다. 이고장에 재난이 많이 왔고 모든 그 대낮에 맹수가 난동해서 인명피해가 많곤 해서 이 고장이 아주 그 유언비어가 나들어오고 인심이 혼란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나던 풍수 지리학자들이 이곳은 당제를 정성껏 지내고 줄다리기를 해야만이 이 행사가 사회가 안정된다곤 했습니다. 그 후로 부녀자들이 소규모로 줄다리기를 행사를 하고 당제를 정성껏 지내왔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한 한 400여 년 전에 한나루가 육지가 하룻밤새 바다로 뜨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가 오고 자산이 손실되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온 면민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남녀노소 관민이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왔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상원 놀이로서 농경 의식을 같이 해가지고 국수봉에서 당제를 지내게 됩니다. 국수봉의 당제는 유교, 불교, 민속신앙인 3대 정성이 하나로 지내는 습합 축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농 등과하고 농자득풍하고 상자 득이하고 병자 소생하는 이런 축원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 후로 또 대회식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대회식이 끝나면은 각종 전통 민속 놀이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3일간을 계속하고 끝으로 줄다리기 행사가 종막을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줄다리기는 남녀노소 관민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수줄은 앞에 서고 암줄은 뒤에 서서 의여차 의롭게 가고 또 가자 하는 의여차의 구호의 아래 두목의 지휘에 의해서 흥척동으로 넘어갑니다. 흥척동에 가가지고서는 영차 이런 구호 아래에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잘 쓰는 분입니다. 8, 9. 저것은 저 기술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줄 나가는 시간이 왔다. 줄을 만든 자리에서 당기는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줄 나간다 하며 아주 장관을 이룬다. 줄 길이 200m, 직경이 1.8m의 대형 줄이 움직인다는 것은 대규모이며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큰 역사이다. 운반 인원이 약 5,000명이 동원되며 옆에서 응원하는 농악대만도 80에서 100팀이 이룬다.
장군복을 입은 수상, 수하 양팀의 두목은 체력이 장대하고 기운이 센 장정으로 숫줄, 암줄에 각기 타고 대표기를 휘두르며 힘차게 독려한다. 각 줄 앞에는 농기, 영기, 수상, 수하기 등 수없는 깃발을 나부끼며 마치 출진하는 군사처럼 장엄하고 엄숙한 행진이 시작된 것이다. 줄에 무게와 길이가 있어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길이라 불과 1.5km의 거리를 옮겨가는데 무려 2시간이나 걸리게 된다. 이제 암수 2줄은 줄다리는 곳 흥척동에 옮겨졌다. 이곳은 동산 아래 길고 평평해서 줄다리기에 알맞는 곳이다. 다음은 암수줄의 결합을 위한 비녀장 끼우기다. 비녀장 끼우기는 숫줄은 먼저 가서 물이 진지에 자리 잡고 암줄은 뒤에 따라가서 물 아래 진지에 자리 잡는다. 비녀장을 꽂을 때는 크게 혼잡하고 실랑이 하며 잘못하면 여러 번 결합됐다가 또 빠지고 해서 결합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만여 명씩이나 되는 양편의 대중심리가 하나가 되기 힘든 것을 보이는 것이며 막상 비녀 끼는 모습은 일반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으로 엉켜져 있다. 암줄과 숫줄이 결합하는 데 쓰는 통나무는 길이 3m, 통이 60cm 정도가 된다. 이것이 비녀장이다. 드디어 신호총을 쏴 줄다리기는 시작됐다. 왼쪽이 수하, 오른쪽이 수상. 수하 쪽이 이기고 있다. 수상, 곧 물 위쪽이 이기면 재앙이 없고 수하, 곧 물 아래쪽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들 한다.
개화가 이었으니 금년 풍년은 맡아 놓았다. 승부가 나니 서로 다투어 줄을 잘라간다. 특히 비녀장이 꽂힌 부분, 음양이 결합된 부분에 사람이 몰린다. 이것은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로 이것을 다려 먹으면 아들을 낳고 신경통, 요통 등에도 효험을 본다는 것이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이와 같이 줄다리기와 당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향토 불악제이다. 동방의 조용한 아침나라 한국. 전국의 각 성당에서는 새벽 미사를 올리고 성모님께 이 땅의 평화를 기도한다. 성모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로잘리오 묵주신공을 바치는 소녀들. 국토의 분단으로 아직도 완전한 평화가 깃들지 못한 한국 땅에 평화가 충만하도록 빌어주소서. (1978년 4월 13일) 우리 가톨릭 푸른 군대 미국 순례단은 평화를 열망하는 나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한국 신자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동란 때 군종 신부로서 이 땅에 푸른 군대를 창설한 스트럼스키 신부를 비롯한 우리 일행 177명이 기적의 목각 성모상을 앞세우고 트랩을 내렸습니다. 공항에는 노기남 대주교 등 한국의 많은 가톨릭 인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방문 목적은 푸른 군대 한국지부 창설 25주년을 맞아 한국의 번영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도 서울의 발전한 모습. (25년) 전 한국 동란 때 입은 깊은 상처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울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인 명동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를 맞아주었는데 우리가 모시고 온 목곽성모상은 푸른 군대 창설 때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동란 때 한국에 모시고 온 적이 있으며 월남전 당시 월남을 순례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기적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푸른 군대는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파견해 평화를 호소하신 성모님 말씀에 따라 1947년 미국의 콜겐 몽시뇰이 창설한 기도단체로서 붉은 공산당에게 기도로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한국의 순교 성지인 한강변 절두산을 순례했습니다. 절두산이란 사람의 목을 자른 산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많은 나라가 그러했듯이 한국에서도 포교 당시에 이곳에서 많은 신도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순례단 일행은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리면서 이곳 박물관에 전시된 그분들의 유품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봤습니다. 절두산 순교기념관 뜰에 세워진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동상.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에 있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는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15세에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서 사제에 서품됐으며 순교한 후 로마 교황으로부터 복자위에 올림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조선 왕조 때 궁궐의 하나인 경복궁. 서울 시내에 있는 이 고궁은 많은 시민들의 가킴을 받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휴일이면 가족 소풍을 나오는 이도 많았습니다. 우리 미국 순례단은 이런 고궁을 찾아 한국의 문화재를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최대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국이 5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한국민은 전통 있는 문화민족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7세기 중엽에 황금 왕관을 비롯해서 청자와 백자 등 값진 문화유산이 소장돼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반만년의 역사와 그 속에서 꽃피운 찬란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아 그것을 잘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국 민속촌. 서울에서 남쪽으로 50km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이 민속촌에서
우리는 한국 전래의 여러 가지 민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옛날 결혼식 때의 의상과 풍습,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진 한국인들은 다채로운 민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 상류사회인 양반 집안의 소년들이 글 공부하던 모습입니다. 갖가지 기념품과 음식을 파는데도 한국의 독특한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솔예단은 한국의 새마을과 각종 산업시설을 돌아볼 기회도 가졌는데 이러는 곳마다 펼쳐진 한국의 자연 경관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는 1200여 킬로미터의 고속도로가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추진한 새마을운동은 7년여에 이르는 동안 한국의 농촌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해서 큰 성과를 거둔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이제 주택 개량 사업에까지 손을 뻗쳐 선진국의 농촌 수준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를, 작게는 불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서 협동한 보람이라고 하며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보고 배워간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관광지 경주에도 들렀습니다. 경주는 기원전 57년부터 992년간 계속됐던 한국 고대 왕국의 하나인 신라의 서울로서 지금껏 찬란한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분공원을 둘러보면서 우선 그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고분은 왕이나 왕족 또는 귀족들의 무덤으로 최근에 발굴해 원형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거대한 옛 무덤 내부에는 현실이라고 하는 관자리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고 각종 귀금속류와 진귀한 미술품 등 보장품이 남아있어 원상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경주 박물관. 박물관 뜰에 있는 이 황동체 범종은 한국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경주 박물관에 진열된 수천 점의 유물들은 옛 한국민의 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귀걸이, 목걸이, 요대 등 장신구들은 천수백 년 전 신라인들의 높은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호국불교의 요람인 경주 불국사. 한국 사람들은 1600여 년 전 불교가 처음으로 전파되오자 이 종교를 통해서 찬란한 민족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불국사에 남은 탑이나 불상 등은 대부분 값진 문화유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발전하는 한국의 중화학공업시설도 돌아봤는데 여기는 한반도의 동남해안에 자리 잡은 거대한 조선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한국민은 그 후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했고
1974년에는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해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사반세기 전 그토록 혹독한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무력으로 적과 통일을 하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폐허에서 이렇게 놓은 건설의 발자취를 보는 것은 놀랍고도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의 마라손 행렬을 보면서 우리는 포항 종합제 철소에 닿았습니다. 원래 공업 분야의 기반이 약했던 한국에서 이런 종합제철 공장을 가졌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젊은 산업전사들이 일터로 몰려드는 여기에 약진 한국의 힘찬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 103만 톤 규모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갖추고 출발한 이 공장은 이제 550만 톤 규모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제4기 확장 공사가 끝나는 84년에는 850만 톤 규모의 철강을 생산해 한국은 선진 공업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원래가 넉넉지 못한 자원을 가진 한국이 국토 분단과 한국 동란까지 치르면서 60년대 이후 새로운 지도자의 영도 아래 재건의 망치를 들고 공업 입국을 실현시켰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일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했습니다. 70년대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했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이제 풍요와 번영을 약속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다시 200억 달러 수출을 위해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풍요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한국. 한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며 신앙심이 두텁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2,308개의 성당에 4,130명의 성직자와 110만 명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종교가 헌법에 따라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른 새벽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착하게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양떼들. 여기는 안동 목성 천주교. 한국의 천주교는 1783년 한국인 스스로가 중국에 가서 영세를 받고 돌아와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1784년에 한국교회의 창설을 받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는 전국 어디서나 성당을 세우고 자유로운 포교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교세 발전을 살펴보면 한국 동란을 치르고 난 1955년의 성당 수는 1200여 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77년에는 그 2배인 203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도 수는 55년에 21만 5천여 명이던 것이 77년에는 그 5배나 되는 109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전체의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은 55년에는 895만여 명이 종교를 믿어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했으나 77년에는 273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5%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분단의 비극을 안고 있다는 점만은 특이합니다. 여기 지도에 표시되는 판문점은 남북분단의 분기점으로 서울에서 불과 78km 북방, 자동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습니다. 남북 경계선인 휴전선을 지키는 병사들. 우리는 이곳에 와보고서야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례단은 통일로라고 명명한 고속화 도로를 따라 판문점 입구 임진각에 당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평화와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미국 순례단은 많은 한국인 신자들과 함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계 평화와 한국의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 한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61년 전 파티마에 발현해 평화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마리아께 빌었습니다. 철야 기도회가 끝난 후 4월 16일 낮에는 2만 5천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각 광장에서 한국민의 조국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파티마의 목각 성모상에 이어서 사제단이 입장했습니다. 한국 주재 도세나 교황대사가 입장해 파티마의 목각 성모상을 대관했습니다. 성모님의 전달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파티마 메시지 낭독과 봉헌문 합송에 이어 미사 성제가 집전됐습니다. 미사 중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세계 평화를 빌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은 그리 크지도 못했습니다. 교황대사 도세나 대주교와 노기남 대주교 그리고 지방에서 순례단을 이끌고 온 사제 20여 명이 집전한 합동 미사에서 신자들은 한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빌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특히 김일성이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십사고 간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와 쇄신과 평화를 주제로 한 한국통일기도회. 분단된 국토의 잃어버린 한쪽을 눈앞에 두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민족의 애절한 소망이 임진강을 건너 북녘 하늘에 메아리졌습니다. 마리아의 푸른 군대 한국지부가 우리 미국 순례단을 맞이해서 마련한 이번 기도회는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의 소망을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온 세계인의 기도의 광장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진지했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시며 파티마의 동정녀이신 사랑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한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천주께 빌어주소서. 비록 국토는 분단됐을 망정 그 잃어버린 국토의 일부인 북녘 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되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한국민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미국 순례단은 간절히 빌었습니다.